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작년 3월 11일은 제가 기억에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국내 주식시장에 올바른 투자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DK 인베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올린 첫 영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올린 첫 종목 분석 영상이 바로 JB금융지주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첫 영상을 JB금융지주로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종목 선정에 있어서 채널 오프닝 영상에 걸맞을 아주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무척이나 고심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올렸으니 대략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주가 변동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2020년 3월 9일 당시 주가는 4,660원이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결국 3월 20일 3,260원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꾸준히 반등해서 지난 5월 8,000원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올린 직후에 이 종목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하고 또 1년도 안 되는 올해 5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사상 전고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셨다면 정말이지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 들고요. 참고로 이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식 종목을 분석한 후에 거의 2배까지 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짜릿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바로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어느 한 분이 이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후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는 댓글에 저는 더 흥분을 하였고 심지어 황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홀딩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왜 이 종목 매도하면 안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종목의 투자는 아무래도 배당 매력에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중소지방은행이지만 그 어떤 대형 시중은행보다 투자에 있어서 배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정말 실적이 질적으로 탁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여전히 너무나 낮다는 개인적인 제 분석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 한 장이면 이 종목을 설명하기에 충분해 보일 것 같은데요. 이제 회색의 옅은 막대는 ROE를 나타내고 검정색 진한 선은 PBR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 종목을 요약한다면 기대 수익 대비 주가당 자산이 오히려 이제 올라서 그 현 주가와 괴리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자기 자본 대비 기대 수익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주식 평가 대비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또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적과 이익 그리고 자산 증가 대비 주가가 현재 현격히 낮다라는 것이 제 견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맞이할 때면요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메이저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이 여전히 그 글로벌 금융사들과 비교해 볼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좀 보이는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글로벌 그 금융사들과 비교해 볼 때 PBR은 더 낮지만 ROE 또한 턱없이 이제 낮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JB금융지주는 국내 은행과 비교해 볼 때는 ROE가 가장 높은 위치인 오른쪽에 좀 위치해 있고요. PBR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글로벌 금융사들은 배당 등 주주 환원 성향이 뚜렷하게 이제 높은데 국내 금융사들은 여전히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배당에 매우 박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점진적으로 배당을 높이는 데 많은 비교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JB금융지주는 그동안 국내 어느 은행보다 배당 성향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너무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개년 동안 꾸준히 대외적으로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 성향 확대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강력한 정책 방향은 실제 최근 2개년 동안의 배당 성향을 확인해 보면 그 의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꾸준한 이익과 실적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이 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간단히 이 기업에 대한 종목 개요를 살펴보면요. 그 시가총액 현재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작년 한 해 매출이 2조 4천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 4,700억, 그리고 순이익 3,900억을 시현하였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19%이고 순이익 무려 15%로 굉장히 높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7,000원 초반대 정도인데요. 이제 여전히 퍼가 3.56배 정도이고 PBR 0.37배, 그리고 ROE는 10%입니다. 지난번 영상 분석할 때 대비 주가가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이 종목의 주가는 견조한 실적으로 인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JB금융지주사의 기업 연역을 살펴보면요. 1960년대에 정부는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1도 1은행 정책으로 1968년 광주은행이 금호그룹의 도움을 받아 전라도 지역에 처음 설립을 했고요. 뒤이어 1969년 지금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쌍방울과 그 다음에 이제 삼양사의 김상홍 회장 등이 전북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정부의 강한 1도 1은행 정책으로 인해 지역 연고를 둔 기업인들이 이제 반강제로 정부 정책을 수용하는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IMF 이제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전북은행은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등등 인수합병하면서 심지어는 전북은행보다 규모가 큰 광주은행까지 합병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때 지역 기반으로 대기업 반열까지 올랐던 쌍방울과 금호그룹은 현재 기업이 분할되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등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 삼양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면서 비록 지방은행이지만 제1금융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경영 또한 착실히 이어져서 오늘날 JB금융지주사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완벽한 이 금융회사 그룹사로 도약시키고 있습니다. JB금융그룹사들의 주요 사업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사의 주력 사업은 뭐니뭐니 해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두 축으로 하는 예금과 대출 업무인 수신과 여신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은행업입니다. 그리고 JB우리캐피탈에서는 자동차 할부 금융 등 여신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JB자산운용사에서는 자산운용과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설립된 증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JB금융그룹사의 자회사들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국내에는 주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자회사들은 각각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로 확장해서 활발한 은행업과 증권 투자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죠. JB금융그룹사의 주력 은행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주로 이제 지역 연고의 이제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사업으로서 매출 외형 증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익 증진에는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JB금융지주사는 시중 은행들처럼 외형의 성장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을 하는 듯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미래에 분명 외형의 성장뿐만 아니라 탄탄한 이익 실현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JB금융그룹사 각 자회사별 매출 기여를 보면 생각지 못하게 광주은행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은행이 전체 매출의 대략 43%로 가장 큰 비중이고 기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북보다는 이제 광주를 포함한 호남 쪽에 전라남도 중심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뒤이어 이제 전북은행이 24% 그리고 우리캐피탈 27% 순으로 매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사 주식들이 견실한 실적과 이익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소평가된 경향이 강했습니다.
장기 저금리의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사항이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매출과 이익을 내는 은행이 주업이다 보니 좀처럼 기업의 가치 대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시장의 많은 유동성과 함께 코로나 이후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금리 상승이라는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런 예상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을 기사로 점점 더 접하면서 더욱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쪽의 종목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사 종목들 투자에 앞서서 어떤 기업이 더 좋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이제 순이자 마진율이라고 하는 그 NIM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은행의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키는 커다란 근본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설명했지만 세계적인 장기 저금리 추세에도 외국 금융사와 비교해 국내 은행이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은행 비이자 수익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은행은 여전히 쉬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은행의 전통적 사업인 예대 마진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 금융사들은 이러한 예대 마진 포함해서 오히려 증권 투자 등 비은행 비이자 사업 매출이 크다는 것입니다. 금융주를 살필 때에는 이 비은행 비이자 수익에 대한 사업성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나 대손 충당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에 이제 실수가 없다면 대손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용이 있는데요. 이제 잦은 구조조정은 좋지 않겠지만 얼마나 회사가 영업 관리 비용을 효율화하는지도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4가지 중점 체크사항을 염두에 두고 JB 금융지주 본격적인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이자 마진인데요.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 곡선이 마지막에 고개를 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출 금리 상승은 바로 은행의 이자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처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순이자 이익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경비율, 그러니까 관리 비죠 대한 추세인데요. 파란색 선과 같이 관리 비용이 개선되어 가지고 점차 줄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업의 본질인 이자 수익이 약 330억인데 반해 비이자 수익은 20억 조금 넘고 있습니다. 물론 비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는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충당금 등 대손 비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금을 가지고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매출과 이익을 내는 것이 은행의 본연의 업무죠. 오른쪽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두 은행 모두 대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연체율이 떨어지니까 대손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JB금융지주사 주력 은행들이 비록 전라남북도 지역 연고의 한계점은 있지만 얼마나 내실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들이 저축한 돈을 다시 빌려주는 기본 시스템이다 보니 예대 마진이죠. 자기 자본 비율이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실 IMF 때 많이 쓰러진 은행들은 이 BIS죠. 자기 자본 비율을 못 맞춰가지고 다 망해버린 겁니다. JB금융지주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JB금융지주 종목에 대한 칭찬을 좀 과하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이지 1년 뒤에 지금 봐도 비록 그 지역 기반의 작은 은행이지만 너무 강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 종목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배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배당 성향이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
배당 성향이 가파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배당 성향이 5% 내외의 의미 없는 배당이었지만 작년에는 배당 성향이 무려 20%였고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공식적인 회사의 의지는 앞으로도 더 높은 시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저와 함께 JB금융지주 종목 분석을 같이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과 함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뜩이나 시장의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을 쉽게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금리 상승에 대한 주제와 이어서 신한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JB금융지주를 끝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 및 종목의 분석을 한번 시리즈로 해보았습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로 종목 분석 JB금융지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B금융지주는 비록 지역 연고의 지방은행이지만 뚜렷한 실적 증가세가 있습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로의 확장은 보다 내실 있는 금융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매출과 이익 성장은 배당 성향의 증가로 이어져 앞으로도 높은 배당 수익을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연체율을 잘 관리하여 대손 비용을 감소시키고 관리 비용을 효율화하여 더욱더 이익 증대가 전망되며 금리 상승은 순이자 마진율을 높여 이익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연고의 지방은행은 역시 매출 성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해외로 진출한 사업의 확장이 얼마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 주주 지분율을 보면 삼양사가 14% 정도로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아프로 파이낸셜과 주빌리라는 투자업체에서 계속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과 사실 많은 차이가 나질 않고 있어서 이 두 회사가 지분율을 늘리는 것이 투자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경영권 방어에 얼마나 이제 삼양사가 이들과 함께 지분을 같이 늘려왔지만 이 삼양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지분에 대한 방어를 할지는 이 종목 투자에 앞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에게는 매 영상이 너무나 소중한 지적 자산입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쁜 직장인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노력이 바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